개인도 여기를 땅 투자를 해서 어마어마한 시세 상승을 가져갔거든요. 6, 7년 만에 거의 18억에 파신 겁니다. 어떤 곳은 9배를 벌고 어떤 곳은 겨우 투자했더니 더 떨어지는, 그냥 입지가 최고다, 이러한 말만 들으시면 안 되고 도시계획이 원조다. 안녕하세요, 서집달 연구위원 위시리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집달 칼럼니스트 어반밸류입니다. 오늘은 시청 역세권 한양 도성 도심지에 나와 있습니다. 기업들이 부동산으로 돈을 어떻게 벌어가는지, 그리고 고수들, 부자들이 그 근처에서 어떠한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소액으로도 이런 곳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이 일대에서 조심해야 될 투자는 또 무엇인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시청역에 나온 이유가 이 스타벅스 건물 서소문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 재개발 완성된 사례입니다. 원래는 이곳이 10층짜리 이 노후한 근생 건물이었거든요. 지금 여기는 2014년경에 10층보다 더 높은 개발을 해서 완료가 됐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개발 사례들을 왜 알아야 되냐?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점 개발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서 땅값이 올라가면 주변에 내가 투자했던,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집값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알고 있어야 시세 상승이 어떤 곳이 더 크게 될지 결정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철거를 해서 개발을 하기 시작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한번 가보도록 할 거고요. 가기 전에 이 건너편에 지금 대한항공 서소문 빌딩이 보이거든요. 이곳을 2023년에 2,600억 원에 건물을 매입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럼 평당 거의 2억 6천만 원대. 그렇게 해서 지금 외관을 다시 리모델링을 하고 이 필지 전체 1000평 되는 필지를 공원, 녹지를 조성을 추가로 해서 건물의 가치를 더 높이는 그런 규제를 완화해주는 도시계획이 나오면서 대한항공도 이러한 도시계획을 기반으로 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도심지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제조업 기반 인공지능 전환, 엑스 얼라이언스, 거기에 또 선정된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주가는 아마 32,000원대에서 많이 물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32,000원 그 부근에서 2021년 초에 정점을 찍다가 최근까지 회복을 못했거든요. 2020년 말 10월, 11월 이때부터 2021년 초까지 거의 두세 달 만에 2배 가까이 올랐어요. 단기간에 그러한 투자를 하면 좋은데, 지금은 저점을 다지면서 과연 올해 위로 크게 상승을 할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지 주시를 해봐야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서소문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펜스를 친 거거든요. 이곳은 과거 동아빌딩이 있던 곳이었고요. 네. 그리고 주차타워가 같이 있던 곳이었는데 개발 계획은 19층까지 짓기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네. 19층으로 개발 승인을 받은 거군요. 950%의 용적률을 가진 건물이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16층인데 지금 19층, 그러니까 3개 층 플러스 돼서 개발을 하는 거네요. 주택에서는 3개층만 올린다 그러면 사업성이 없어서 사람들이 개발을 하려고 하지 않는데, 비주택 영역은 또 다르게 3개층만 올려도 이렇게 사업성이 나와서 건축을 시작한다는 게 상당히 조금 특이하다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계속 머무르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개인도 여기를 땅 투자를 해서 어마어마한 시세 상승을 가져갔거든요. 거의 1억 9천짜리 땅 6평짜리를 사셔가지고 6, 7년 만에 9배니까 거의 18억에 파신 겁니다. 이 대기업에서 보상을 해줬기 때문에 6년, 7년 만에 9배를 보상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큰 금액을 보상을 해준 사람이 누구냐? JB 우리캐피탈, JB 금융지주에서 이러한 보상을 해준 겁니다. 왜냐? 여기에서 2023년에 이곳을 매입을 했기 때문이죠. 서집달과 위시리치 채널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개인이 보상을 해주느냐 아니면 이러한 법인, 대기업이 보상을 해주느냐에 따라 우리가 돈을 벌어가는 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서울시는 이 도심지에 녹지를 많이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2022년에 개발을 하면서 철거를 해서 새로 녹지를 만들면 더 높게 개발을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높이 제한도 완화를 해준 거고, 그렇게 해서 이 JB 금융지주가 무려 평당 2억 9천 정도 되는 거죠. 그러한 큰 금액을 매입을 해서 이렇게 개발을 하는 겁니다.
JB금융지주가 원래 전라도 쪽에 본사가 있는 기업인데 이렇게 도심지에서 도시계획 기반한 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3세대 서집달이 목표하고 있는 사업을 JB금융지주도 도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눈여겨보고 있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부동산과 금융 쪽으로 해서 전반적인 투자를 하는 게 역시 부자들, 대기업들의 돈을 벌어가는 트렌드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겨우 3개층 올리는데 무슨 사업성이 나와서 이렇게 큰 돈을 주고 매입을 하는 거냐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월세가 더 적게 나오는 그런 건물이었다면 비록 3개층 더 올리지만 철거를 하고 새로운 건물을 지으면 받을 수 있는 임차료가 옛날에는 월세 10만원짜리 50만원짜리를 새로운 오피스텔에 새로운 상가에 월세 200만원짜리 받을 수 있는 그렇게 가치가 확 뛰는 거고요. 그러면 평당 1000만원짜리였던 게 예를 들면 평당 3천만 원에 할 수 있는 거의 두세 배 이상의 사업성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건물로 만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데에서는 불과 3개층만 올리거나 아니면 용적률이 그렇게 다운그레이드가 되더라도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그리고 건물의 시세가 더 올라가게 되는 그러한 효과를 보고 이러한 개발들을 하는 것이고 대기업에서 비싸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곳은 서소문 11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신축공사 현장입니다. 아까 10지구 바로 옆에 있는 그 현장인데요. 여기도 녹지 공간을 서울시에서 만들고 싶어 한다고 했는데 아까 10지구부터 12지구까지 대로변 뒤편으로 녹지를 연결되게 또 서울시에서 설계를 독려를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여기도 높이 제한을 완화를 해줬죠. 네,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완화를 해줬죠. 90m에서 176m로 완화를 해줬고 40층은 무조건 넘고 50층 가까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배 가까이 높여준 거네요. 맞습니다. 용적률도 1000%에서 1200%까지 증가를 했고 대신 건폐율은 줄어들었습니다. 50에서 40으로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서울시가 2022년부터 준비했던 녹지 생태 도심 재창조 전략 프로젝트의 아주 상징적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양 도성 도심의 도심 면적의 15%를 녹지 생태 공간으로 만들고 선형으로 만들어서 이어서 도심 곳곳을 걸어 다닐 수 있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목표고요. 그리고 그 시범 사업 지구가 바로 11, 12지구인 것입니다. 10지구는 오피스 빌딩 위주의 개발이라면 이 11, 12지구는 업무뿐만 아니라 여가 그리고 상가 이런 복합 개발을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여기 보여지는 서소문 고가 철거 공사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옛날부터 이 오래된 고가를 철거하면서 단절을 해소하고 녹지를 조성을 하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외국인들도 관광을 활성화시키고 도심지에 말 그대로 지금 말씀드린 녹지 생태 도심을 그때부터 트렌드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한 성공을 한 거고요. 서소문 고가도 철거를 하면서 단절을 해소하겠다는 트렌드를 지금 볼 수가 있겠네요. 광화문과 시청 그리고 서울역까지 이어지는 추계 개발이 2040 서울 도시 기본 계획에 명시가 돼 있고요. 원조 도심축이라고 또 명시가 돼 있는데 그곳이 바로 이 서소문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을 그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런 식으로 돈이 되는 도시계획 힌트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지 근처로 또 투자처를 찾는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신 분들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아파트보다 조금 가격이 저렴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오피스텔을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도심지 내에 일자리가 많으니까 분명히 시세 상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접근을 하실 건데요. 왜 조심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앞에 보이는 이 마포로 5구역 9-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이곳은 일자리 주변으로 주거시설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층부 상가 위에는 오피스텔 개발을 독려를 해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용적률도 거의 1000% 가까이 받았고요. 네, 이런 곳에 이제 오피스텔 개발을 하면 서울의 상업지역 땅 한 평을 선점해야 한다 이러면서 많이 선동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을 사는 거는 개발 사업을 하는 디벨로퍼들 돈 벌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신축이 되기 전 그러한 상태를 투자를 해야 6년 7년 만에 9배를 벌 수 있는 투자도 할 수 있다. 그런 투자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계속 도시계획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뭐 이러한 2000년대에 지어진 주상복합 이런 데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가격대가 예전에 5억대 이렇게 해서 소형 평수들이 나왔거든요. 이제 뭐 월세 투자 하신다 하면서 이런 데들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오히려 2023년에 6억 원대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가 최근에는 시세가 오히려 더 떨어진 그런 사례가 나왔거든요. 어떤 곳은 9배를 벌고 어떤 곳은 겨우 투자했더니 더 떨어지는, 그냥 입지가 최고다 이러한 말만 들으시면 안 되고 도시계획이 먼저다. 왜냐면 도시계획에 의해서 저렇게 개발이 되면서 입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지가 되기 전에 선점을 하는 것, 그게 더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인트는 이곳은 덕수궁 롯데캐슬 서소문 시청역 인근에 있는 주상복합인데요. 이런 곳을 눈여겨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와봤는데, 이것도 물론 최근에 신고가가 나왔어요. 33평이 평당 5,500만원대, 한 15억 정도 되는 신고가가 나오긴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는 뭐 재건축 이슈가 있는 건 아니고 2023년부터 25년까지 신고가는 나왔지만, 이런 것들을 15억을 들여서 투자를 하느냐,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도시계획에 의해서 대기업들이 사갈 만한 곳을 선점을 해서 9배를 벌어가느냐, 앞으로 이러한 중요한 사례들을 발굴을 해서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시무수가 3개밖에 나오지 않지만 그러한 트렌드들을 말씀해주신 책이 바로 다시 시작하는 투자라는 책이거든요. 그 책을 쓰신 분이 서재탈 카페의 운영진이신 성형파파님이신데요. 고수들, 이런 부자들의 투자 성공 사례들, 컨설팅을 하시는 업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들을 책을 통해서 풀어주신 거고요. 성형파파님께서 말씀해주시는 도시계획 기반 분석법, 여기에 기반한 투자 방법들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또 어반밸류님과 서울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돈이 되는 정보들 지속적으로 발굴해내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